새벽 4시 30분,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 바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주영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군 사람이다. 오늘 내가 전하려는 것은 단순한 성공 비법이 아니다.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정 회장님,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까? 거대한 아이디어나 행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답한다. 비밀은 없다. 작은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그 출발점은 아침이다. 내가 어린 시절 항구에서 일할 때를 기억한다.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짠내가 폐부 깊숙이 들어온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다. 항구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목재를 나르는 준비를 한다. 혼자 땀을 흘린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나를 다르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을 허비한다. 늦잠으로 시작한다. 어제의 후회로 시작한다. 무기력한 핑계로 하루를 연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침을 철저히 다스린다. 몸을 깨운다. 마음을 다잡는다. 목표를 세운다. 하루를 준비한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된다.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금은 부족했다.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아침마다 다짐했다. 오늘 하루를 반드시 붙잡겠다. 아침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은행 문이 열리기 전에 서류를 정리했다. 공장 문이 열리기 전에 현장을 점검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침대에서 꿈을 꾼다. 나는 현실 속에서 내 꿈을 만든다. 왜 아침이 중요한가? 아침은 세상이 조용한 시간이다. 방해가 적다. 마음이 가장 맑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 부자는 아침을 주도적으로 사용한다.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끌려간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다. 한국에서 만난 동료를 기억한다. 그는 언제나 늦게 도착했다. 피곤하다고 했다. 집안이 힘들다고 했다. 이유는 많았다. 그는 늘 말했다. 동시 하루 이틀 일찍 나온다고 달라지겠어.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이 달라진다네. 세월이 흘렀다.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다. 나는 기회를 붙잡았다.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아침 습관은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다.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아침을 지배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지배한다는 의미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아침을 흘려보낸다. 하루를 남에게 맡긴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아침을 붙잡는다. 하루를 스스로 살게 한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침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가장 값진 시간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작은 준비라도 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인다.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올라선다. 내가 평생 실천한 아침 습관 7가지가 있다. 결코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그 단순한 습관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습관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앞당기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든 항구에서든 해외 출장지에서든 나는 늘 이 습관을 지켰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회를 안겨주었는지 말씀드리겠다. 젊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장은 늘 시멘트 냄새로 가득했다.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먼지가 자욱했다. 대부분의 인부들은 아침 7시가 되어야 겨우 나타났다. 나는 5시 반에 도착했다. 늦어도 6시에는 현장에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다. 나는 이미 땀을 흘리고 있었다. 자재를 옮겼다. 공구를 정리했다. 현장 감독이 어느 날 내게 다가왔다. 정씨, 왜 이렇게 일찍 나오나?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독님, 일은 7시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그 전에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남들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움직인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스스로 시간을 주도한다.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경쟁에서 반발 앞서 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10년을 앞서간다. 이 말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일찍 시작하는 습관은 마음가짐을 바꾼다. 준비성을 키운다. 기회를 발견하게 한다. 은행과 첫 대출 협상을 하러 갔던 날도 잊지 못한다. 중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밤새 서류를 정리했다. 새벽같이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기다리며 다짐했다. 오늘 이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 내가 먼저 준비했으니 이미 반은 이긴 것이다. 은행원이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갔다. 준비된 서류와 태도 덕분에 그들은 나를 다르게 보았다. 결국 그 작은 차이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작은 준비가 큰 결과를 낳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게으름이 물러간다. 결심이 단단해진다. 세상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나는 깨어서 내 꿈을 준비한다. 그 시간만큼은 나와 나 자신만의 싸움이다. 물론 일찍 일어난다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몸이 무거웠다. 눈이 감겼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너는 남들처럼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으냐? 다르기 원한다면 아침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매일 새벽을 붙잡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자야지. 오늘 하루쯤은 늦어도 괜찮아.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하루도 허비하지 않겠다.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다.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가 있을 때 남보다 먼저 준비하라. 먼저 도착하라.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도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습관이 그들을 더 좋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상사가 먼저 준비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규칙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태도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은 늘 기회를 앞당긴다. 해외 출장지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낯선 호텔 방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늘 새벽에 일어났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준비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문화도 달랐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다짐했다. 나는 이곳에서도 기회를 만들 것이다. 오늘 하루를 놓치지 않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당신의 태도와 의지를 증명하는 증거다. 내가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아침 습관이다. 일찍 일어나 기회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 습관은 결국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다. 아침에 몸을 개우고 정신을 다잡는 습관이다. 그것이 어떻게 나를 버티게 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다. 나는 평생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소를 끌던 시절부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흙과 철근을 만지던 시절을 거쳤다. 회장으로서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까지 이어졌다. 그 모든 순간에 내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스스로 몸을 단련했기 때문이다. 정신을 다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해외 출장으로 유럽에 갔을 때였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호텔 방이었다. 시차 때문에 몸이 무거웠다. 머리는 몽롱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침대에 더 누워 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일은 중요한 투자자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첫 자리였다. 피곤하다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다. 새벽에 일어났다. 호텔 방 한쪽 공간에서 몸을 움직였다. 팔굽혀펴기를 했다. 제자리에서 뛰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집중시켰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몸이 깨어야 정신도 깬다. 피로와 두려움은 땀과 함께 흘러나갔다.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굳이 운동까지 해야 하나? 시간이 아깝다. 피곤한데 그냥 쉬자.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내 몸은 내 사업의 기초다. 오늘 하루를 강하게 살려면 먼저 몸을 강하게 깨워야 한다.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중요한 회의나 발표 전에 반드시 몸을 움직이라.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가다듬어라. 어깨를 펴라. 눈을 번쩍 떠라. 그렇게 해야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태도가 당당해진다. 돈을 버는 능력은 머리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 끈질긴 정신력에서 나온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다. 쓰러지지 않았다. 회장실에서 하루 수십 건의 결정을 내렸다. 피로에 무너지지 않았다. 아침마다 몸과 정신을 다잡은 덕분이다. 어느 날 젊은 임원 한 명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늘 피곤하다고 불평했다. 회의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물었다. 아침에 뭐 하시오? 그는 대답했다. 그냥 일어나서 대충 준비하고 회사로 나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습관으로는 큰 일을 못합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사람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몇 달 뒤 내게 와서 고백했다. 회장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 정말 다릅니다. 회의에서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고객들도 제 태도를 다르게 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니까. 해외 출장지에서든 국내 공사 현장에서든 아침마다 잊지 않았던 습관이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정신만 강하면 된다. 몸은 나중 문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진다. 사업을 하다 보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다. 수십 번 좌절을 마주할 때도 있다. 그때 내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내 정신도 꺾였을 것이다. 지금도 청년들에게 말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몸을 관리하라. 매일 아침 스스로를 깨워라. 땀 흘리며 다짐하는 그 시간이 당신을 평생 지탱할 힘이 된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아침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습관이다. 내가 평생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다. 몸과 정신을 깨운 뒤 반드시 하는 일이다.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습관이다. 나는 그것을 통해 늘 길을 잃지 않았다. 아침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은 뒤 반드시 오늘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계획 세우기가 아니었다.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것이었다. 머릿속으로 현장을 걸었다. 고객을 만났다. 직원과 대화했다. 계약서를 놓고 협상하는 장면까지 그려봤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습관을 군대에서 배웠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에서 일을 맡은 적이 있었다. 지휘관은 매일 아침 작전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항상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의 목표는 여기다. 방향을 잃으면 죽는다. 방향만 잡히면 승리한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날은 수많은 보고서와 전화와 사람들로 하루가 정신없이 흘렀다. 아침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복잡한 하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현대건설이 처음 중동시장에 진출하려 했을 때였다.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다. 회장님, 사막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그들의 걱정을 들으면서도 이미 아침에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다. 사막의 모래 위에 현대의 깃발을 꽂는다. 미팅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다. 투자자와의 대화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엔지니어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목표만을 향해 밀어붙였다. 나는 이미 아침에 하루를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는 장면을 본 뒤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부딪혀보자. 상황에 따라 움직이자. 부자는 다르다. 하루를 미리 살아본다.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그 길로 간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 방향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방향이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집중된다. 이번 회의에서도 종종 물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반드시 이뤄야 할 일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처음에는 다들 장황하게 답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요.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단 하루만 살아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였다. 수많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허둥댔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현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분명했다. 직원들의 일자리다. 그리고 신뢰다.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 자리에서 당당히 말했다. 현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갚습니다. 반드시 완수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아침마다 하루의 방향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리허설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대답하지 못한다. 그냥 하루가 주어지면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난한 사고방식이다. 돈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돈은 분명한 목표와 길을 세운 사람에게 간다.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성취할 한 가지를 완수하자. 그 하나가 쌓여 1년이 된다. 10년이 된다. 결국 인생이 된다. 오늘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면 평생의 목표도 가질 수 없다. 작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뿌리다.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다. 방향을 세운 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현대는 결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다. 돈은 건물이나 기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신뢰에서 나온다. 관계에서 나온다. 아침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실천했다.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습관이었다. 현대를 세우던 초창기 시절이다. 공사 현장에 나가면 먼지가 자욱했다. 쇠소리가 귀를 울렸다. 땀 냄새가 진동했다. 그 속에서 나는 직원들 옆에 섰다. 슈트를 벗고 그들과 함께 삽을 들었다. 엔지니어가 도면을 들고 있으면 어깨너머로 같이 보며 물었다. 이 설계가 맞나? 여기서 위험 요소는 뭔가? 젊은 엔지니어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회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당신의 의견을 믿겠다. 바로 반영하자. 이런 작은 순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을 비용으로 본다. 부자는 사람을 자산으로 본다. 신뢰를 쌓으면 그 신뢰가 돈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해외 출장지에서도 이 습관을 잊지 않았다. 중동 사막의 한 공사 현장이었다. 현지 노동자들이 고된 환경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대학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물 한 모금도 귀하게 아꼈다. 나는 본사에서 가져온 시원한 생수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감동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대의 동지로 일했다. 신뢰는 아침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 오늘 듣는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하자. 이 다짐이 쌓여 현대의 인맥이 되었다. 신뢰의 네트워크가 되었다. 은행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할 때였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 약속한 날에는 반드시 이자를 갚았다. 때로는 이익이 없어도 내 집을 담보로 내놓고서라도 신뢰를 지켰다. 은행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님, 우리는 현대를 믿습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현대는 반드시 갚는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이다. 신뢰는 종이에 쓰인 계약보다 강하다. 강연에서 종종 말한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 부자는 신뢰를 쌓는다. 부는 결국 관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대가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신뢰 덕분이었다. 상대방이 현대는 약속을 지킨다고 믿었다. 끝까지 해낸다고 믿었다. 그래서 계약을 맡긴 것이다. 아침마다 실천한 네 번째 습관은 이렇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것이 사소한 인사 한마디일지라도 진심이 담긴 태도라면 평생의 자산이 된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직원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동료를 대할 때는 어떤가? 가족을 대할 때는 어떤가?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작은 차이가 쌓이면 인생 전체의 무게가 달라진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돈은 신뢰를 따라 흐른다. 신뢰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부자의 습관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 이제 다섯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다. 나를 오늘의 위치까지 올려준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다. 바로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이다. 평생 동안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사업을 키우느라 얼마나 바쁜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은 금방 흩어집니다. 배우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무기입니다. 처음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를 떠올려 본다. 건축학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다.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하지만 아침마다 책상 위에 공학 서적을 펼쳐 놓았다. 철근의 강도 계산법을 공부했다.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을 익혔다. 심지어 배수 구조까지도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보았다. 책에서 본 이론이 실제와 다를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이 쌓여 내 머릿속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배우는 습관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다. 부자는 끝까지 배운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다 알았다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중동 사막의 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일이다. 그곳의 날씨는 상상을 초월했다. 낮에는 50도를 넘겼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 기후 속에서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문제에 직면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상했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책을 파고들었다. 해외 논문을 가져다 번역해 읽었다. 노트에 적고 계산했다. 마침내 새로운 배합 비율을 찾아냈다. 그 기록 덕분에 현대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기록은 내 경험을 영원히 붙잡아두는 도구다. 사람의 기억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 아침마다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전날 배운 것을 적었다. 오늘 시도해볼 것을 적었다. 깨달은 점을 적었다. 그 습관은 내 인생을 바꿨다. 어느 날 은행과 협상을 하던 자리였다. 은행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정 회장님,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익률 계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 나는 수첩을 꺼내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기록한 현장 데이터와 시장 조사를 펼쳐 보였다.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승인하겠습니다. 기록은 신뢰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강조한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손으로 적어라. 기록이 없는 배움은 모래 위에 글씨 쓰기와 같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정도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작은 것도 적어라, 반드시 남겨라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배움은 겸손과 연결된다. 나보다 어린 엔지니어에게도 배웠다. 해외 현장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도 배웠다.
어느 날 한 현지 노동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 모래는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쉽게 갈라집니다. 그 말은 기술 서적보다 값진 지식이었다. 즉시 기록했다. 그 작은 조언이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켜냈다. 배우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기록하는 사람만이 실패를 교훈으로 바꾼다. 아침마다 책을 읽고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아침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책을 펼치십시오.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사고는 깊어진다. 판단은 날카로워진다. 결국 돈도 따라온다. 이제 6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다. 내 인생을 지탱해준 강력한 무기였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해준 원칙이었다. 바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다.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다. 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가난도 겪었다. 실패도 겪었다. 배신도 겪었다. 위기도 겪었다.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붙잡아준 힘은 의외로 단순했다. 바로 감사였다. 젊은 시절 쌀 한 톨도 귀하던 시기에 살았다. 아침밥상에 고작 보리밥 한 그릇이 놓여 있어도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일할 힘이 있다. 감사하다. 이 생각이 나를 하루 더 버티게 했다. 그 하루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꾸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부족에만 초점을 맞춘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살까?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그 감사를 힘으로 바꾼다. 해외 출장지에서도 이 습관을 잊지 않았다. 한 번은 중동 사막 한가운데 캠프에서 잠을 잤다. 모래바람이 텐트를 흔들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도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났다. 피로가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오히려 도전의 열정이 치솟았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불평은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감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돈은 결국 강한 자에게 온다. 불평하는 자에게 돈은 도망간다. 감사하는 자에게 돈은 찾아온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 습관 덕분에 살아남았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현대도 위기였다. 모든 언론이 현대를 흔들었다.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도전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버텼다. 결국 그 위기를 넘겼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온다. 아침마다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도 수고 많다. 내가 있어 현대가 버틴다. 그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이 내 곁을 지킨 이유도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연에서 자주 묻는다.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한다. 부자의 습관은 다르다. 그들은 반드시 한두 가지는 더 올린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배울 기회에 감사한다. 도전할 기회에 감사한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낸다.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것을 체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호히 말한다.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여십시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너진다.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는 세워진다. 이것이 6번째 습관이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다. 내가 평생 지켜온 부자의 사고방식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었다. 바로 아침마다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이다. 평생 아침마다 반드시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계획만 세우고 마음만 다잡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동이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 하겠다고 말한다.
준비되면 하겠다고 말한다. 부자는 오늘 하겠다고 말한다. 지금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 새벽마다 소를 몰고 나갔다. 논밭에 김을 매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법이 없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끝냈다. 이 습관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아침에 정한 목표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움직여 실천에 옮겼다.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해외 공사를 수주했을 때 일이다. 계약만 따내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아침에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곧장 실행팀을 불렀다. 도면을 그렸다. 자재를 주문했다. 사람을 모집했다. 남들은 이제 계약했으니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 시작해야 내일이 있다. 기다리면 기회는 도망간다. 이 습관은 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계획만 하다가 기회를 놓쳤다. 나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았다. 돈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간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종이 위에 낙서일 뿐이다. 아침마다 반드시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 그것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었다. 계약서에 한 줄 서명일 수도 있었다.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 직접 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작은 행동이 내 몸과 마음에 불을 붙였다. 하루를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반면 부자는 오늘을 붙잡는다. 그들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오는 법이다. 이런 경험도 했다. 한 번은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일단 돌아가서 다시 설득하자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제안을 꺼냈다. 지금 당장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워서 사막을 같이 보러 갑시다.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겼다. 결국 투자자는 내 열정과 즉각적인 실행력에 감동해 계약을 체결했다. 행동은 말보다 강력하다. 수많은 연설보다 한 번의 실천이 상대방을 움직인다.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행동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습관 덕분에 나는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아침 습관 7가지를 돌아보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다. 몸을 깨우는 습관이다. 방향을 세우는 습관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이다.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이다. 감사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습관이다. 이 7가지는 결코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그 단순한 습관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 자리에 서서 단호히 말한다.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아침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늦잠을 잘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하루를 지배할 것입니까? 불평으로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시작할 것입니까? 머릿속에서만 계획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행동할 것입니까? 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다. 나는 평생 그것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부자의 아침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현대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지 않다. 바로 내일 아침에서 시작된다. 감사합니다.